철강주는 올해 내내 좀 괜찮을 것 같고, 카타르에서 LNG선 발주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중국과 관련해서 전 세계 증시가 되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3월 29일 장중시황 종목 분석을 염승환 부장과 함께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죠. 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계속 그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가 이제 수에즈 운하죠. 네네.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이제 수에즈 운하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네. 그게 내용을 보니까 뭐 그 일본 회사가 만든 배라고 하는데, 에버기분 그 네, 회가 예. 네. 만든 회사는 일본 선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일본의 조선소에서 건조가 된 건데, 거기서 이제 되게 흥미로운 게 그 뭐냐면은 그 안에, 그러니까 배도 뭐 여러 가지 뭐 추진체가 다 다르잖아요. 요새 보면 뭐 그 스크러버라고 이제 그 안에 탈항 장치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황이 너무 많으면 환경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IMO 2020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걸 시행을 하다 보니까 탈항 장치를 설치를 하든가, 황이 적게 들어간 저유황유를 탑재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이 잘 만드는 거 있잖아요. LNG로 추진하는 거. 그 셋 중에 하나인데, 이 배는 그 스크러브를 거기에 탑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이제 오늘 그 증권사 보고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할 때는 그 배가 그거를 꺼야 된대요. 스크러브를. 항해할 때는 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유황유로 이게 운행을 하다가 추진력을 잃어가지고 이게 약간 엎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선주가 이제 오늘 오르는 것도 우리 한국이 이러면 더 수주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기술력 때문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를 통해서 많은 배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선이 제일 많이 다닌다고 하고, 뭐 원유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쉽지 않은 것 같고, 이로 인해 어쨌든 지금 엄청난 수의 배들이 지금 이제 그 운항을 못하고 있고요. 전 세계 교역량의 지금 12% 정도 되고요. 이게 컨테이너 물동량이 한 30%나 될 정도로 정말 막대한 지금 그 물량이 거기서 지금 막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가뜩이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게 다 공급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건이 안 오면 더욱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디까지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부 배들은 우리 예전에 교과서에서 아마 지리 배우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희망봉, 아프리카 희망봉 있잖아요. 그거 삥 돌아서 지금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돌면은 2주 정도 더 걸린대요, 시간이. 그러니까 뭐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기술자들이 거기 가셨으면 다 벌써 다 이거 했을 텐데. 좀 보고 있으면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을? 네, 근데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아직도 그 인체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글로벌 수출 경기에 좀 악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아직까지는 지금 시도는 하고 있는데, 쉽사리 지금 배를 지금 정상으로 못 돌리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다음에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뒤에 그 기다리고 있는 선박들, 그 가운데는 동물들을 실은 선박이 뭐 20척인가 뭐 이래가지고 지금 굶어 죽기 그런 상황으로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이슈 때문일까요? 지금 조선주하고 뭐 덩달아서 이제 철강주까지, 뭐 해운주도 그렇고 이제 덩달아 상승을 했죠. 지난주 했고 오늘도 조선주, 철강주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철강은 지금 중국의 여령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철 종류 중에 하나죠. 그게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중국의 철강 가격이 그냥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철강 기업들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전 세계, 뭐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지금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번 주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할 것 같은데, 인프라 부양안에 어쨌든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할 때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철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공급이 이제 줄어들어요. 뭐냐면 중국이 감산을 합니다. 오늘 저도 여기 택시 타고 오면서 정말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요새 좀 심하다 그러던데. 아니, 왜냐면 주말에 비가 와서 저는 날씨가 좋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부터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감산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탕산시라고 되게 큰 도시인데 그게 중국 철강 생산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다 강제적으로 지금 감산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러면은 공급이 줄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중국이 공급을 줄면 당연히 우리 포스코는 활짝 웃겠죠.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철강주가 강한데 이런 요인이라면 이게 쉽게 꺾일 요인이 아닙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는 올해 내내 좀 괜찮을 것 같고 조선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혜주 운하 때문에 약간 이제 그 해운 선사들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중국은 자꾸 사고 나죠. 일본 배도 지금 믿었더니 일본도 저 모양이고 이러니까 믿을 배는 한국 배밖에 없구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더 좋은 모습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하고 이번에 한국조선해양이 대규모 컨테이너선 같은 거 수주를 막대하게 따냈는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5월 달에 그 중동이 보통 라마단이라고 금식 기간이 있잖아요. 예, 있죠. 그거 끝나면 카타르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카타르가 LNG 플랜트 개발을 하는데 거기서 발주를 지금 예고를 해놨어요. 작년부터. 그거 끝나면 아마 카타르에서 LNG선 발주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기대한다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선주가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혜주 운하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모멘텀들이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좀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 이렇게 좋은 뉴스 나올 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갈 때 쫓아가서 맞아요. 꼭 물려가지고 후회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기사들을 보잖아요. 우리 한국의 조선사가 이제 뭐 지구 최강이고 막 이런 기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사야 되겠다. 아니, 그렇죠. 우리 오늘 오전에 아침에 나간 게 철강주, 조선주 다루는 영상이 나갔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너무 또 좋은 기사 보면 흥분하는데 갈 수 있는데 또 한 번 속도 조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지. 타이밍을 잡으시고 제가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조선주를 애널리스트하고 담당 섹터하고 이제 같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선주가 좀 공해 산업, 탄소 제로 이거와 관련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박의 노후 선박의 교체 수요하고 그다음에 LNG선과 그 수소, 전지를 활용한 하이브리드를 과도기로 해서 결국은 전기 선박까지 가는 어떤 비전들이 이렇게 딱 조선사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조선 3사가.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O 2020이 이제 황을 줄이는 건데 이 황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그 공기가 안 좋나 봐요. 공해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LNG 추진선 쓰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이게 제일 적어요. 근데 이건 너무 비싸요. 단가 비싸니까 대부분 스크러버를 많이 장착을 하는데 이번에 사고 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LNG 선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과도기지만 나중에 암모니아 선박 또 그 다음에 수소 선박 이렇게 하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수소 선박은 현대차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 현대중공업 한국해양조선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일단은 그 청사진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조선해양하고 할지 단독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수소로 가는 방향은 맞아요. 분명히 향후에는. 그래서 조선주도 되게 좀 앞으로 재밌는 그림들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노후 선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의무적으로 이제 이런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굉장히 좀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소식을 하나 좀 다뤄볼까요? 지난주 월가에서 아주 수상한 매도가 있었다. 네네. 근데 이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엄청나네요, 물량이. 네네.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블록딜이 나왔다고 하는데 블록딜은 뭐냐면 이제 보통 시간의 거래에서 대주주나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투자자가 장중에 내가 물량을 던지면 주가가 폭락할까봐 그렇죠. 이제 미리 약정을 맺어요.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이 할인된 가격에 넘겨주는 겁니다. 보통 장 시작 전에. 그래서 그 블록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돈으로는 11조 8천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딜이 나오면서 거기에 근데 대상된 기업들이 중국 회사가 하필 또 많았어요. 중국의 뭐 알리바바라든가 뭐 바이두라든가 기술주들이네. 네, 기술주입니다. 바이두, 텐센트 뮤직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이 포함이 돼 있었고 물론 이제 뭐 미국 기업도 일부 있었지만 그래서 되게 많은 기업들이 여기 좀 포함이 돼 있었고 이게 또 최근에 중국이 지금 상장 폐지 당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네, 맞아요. 이게 외국 회사 문책법이라고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에 서명한 법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통제를 받지 못하니까
내가 회계 그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열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소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라면은 상장 폐지, 외국 회사를 상장 폐지시킬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반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안 된다, 우리. 왜 우리 걸 들여다보냐. 약간 이제 이런 건데, 이러면은 상폐시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중국에 지금 있는 그 중국 기업들이 상장돼 있잖아요. 미국 그렇죠. 나스닥 같은데. 상폐당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 투자자가 훨씬 많을 텐데. 네. 그리고 우리 한국 투자자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한국 투자자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피해가 가는데 서로 지금 갈등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 블록딜까지 나와버리니까 물량이 쏟아졌고 또 이 배후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저도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뉴스 보셨겠지만 그 아키코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러게. 한국인인 분이 이제 이걸 좀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뭐 현대증권이었나요? 거기서 그 근무하시다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대요. 근데 레버리지를 뭐 5배 일으켜가지고 그 기술주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대요. 지금 그때 운영했던 자금이 15조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나네. 어마했는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 파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날 하루에 그냥 그 포지션이 0이 됐다 이런 루머가 돌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진콜 당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 네, 반대 매매 맞아요. 그러니까 블록딜 나오고 무너지니까 레버리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 같은 데서 반대로 쳐버린 거죠. 그냥 장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20%씩 폭락을 했는데 진짜인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그냥 이슈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중국과 지금 모든 게 연결이 돼 있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또 최근에 중국에 있는 그 중국 기업들도 뭐 반독점 규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좀 중국과 관련해서 전 세계 증시가 되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이게 지금 전례가 없었던 게 보통 블록딜은 장이 시작되기 전에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그러는데 네, 장중에 맞아요. 있었던 일이 전례가 없었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별의별 뭐 루머가 다 튀어나올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네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일시적인 악재였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이건 좀 보시는 분들도 한번 신중하게 체크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좀 차이나 리스크가 이런 뭐 기업들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뭐 중국 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드라마 그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하여튼 뭐 엔터테인먼트사들도 지금 SBS하고 YG 뭐 많이 폭락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신장 위구르 지역에 뭐 인권 탄압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재밌다기보다는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미국이 원하는 그림대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EU하고 중국은 되게 친해요. 그렇죠. 서로 관계가 좋아가지고 협정도 맺어가지고 서로 간에는 뭐 합작회사 설립할 때 중국에다 100% 그러니까 50대 50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50을 무조건 중국 회사가 태워야 되는데 현대차는 북경 현대차 같은 경우 보면 중국 기업이 50% 갖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협정 때문에. 근데 이번에 EU가 돌아서 버렸어요. 이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바라는 바죠. 그렇죠. 사실 미국하고 EU도 별로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동안 막 트럼프가 하도 그렇죠. 때려가지고. 근데 이번에 나온 공동 성명서 내용을 보니까 서로 좀 이제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원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국은 나홀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서 뭐 이렇게 불매운동 뭐 나이키라든가 이런 거 이제 보이콧했던 기업들이 거기서 모카가 엄청 생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그래서 나이키라든가 뭐 유럽의 그 패스트 패션 제조업체죠. H&M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이콧을 하면서 뭐 불매운동 뭐 불에 태우고 막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한국에 예전에 그 옛날에 한국 걸그룹 FX 출신의 그 중국 사람이에요. 사실 모국이 중국인데 빅토리아란 이 친구가 이제 중국을 옹호하는 또 발언을 했어요. 국가 이익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H&M과의 모든 계약을 끝났다 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엔터사까지 막 이게 번지는 모습으로 또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 속해 있는 아무튼 이제 미국 브랜드라든가 이런 쪽에 불똥이 튈까봐 관련 기업들이 급락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 한국에 FNF라는 기업이 폭락을 했어요. 뭐냐면 디스커버리 만드는 회사인데 의류 회사인데 MLB 아시죠? MLB 모자 같은 거 예.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브랜드를. 근데 그 MLB가 메이저리그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라이센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이러다 이거 MLB 모자도 사람들 다 불태우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냥 FNF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지금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에 이제 다툼이 있는데 이제 애꿎은 기업들만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곤욕을 좀 치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좀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좀 한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근무하는 그 위구르족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거기서만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전체로도 번져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 그러면 위구르족 노동력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웬만한 중국 기업들은 다 그걸로 만들 텐데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중국 제조업체가 만드는 거를 서방 선진국이 다 보이콧 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그러니까 일부 뭐 그 LCD 만드는 BOE라는 회사도 그런 좀 리스크가 좀 있나 봐요. 근데 물론 이런 거는 우리나라한테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경쟁사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국의 이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이 뭔가 좀 리스크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전 세계 수출 경기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사실 진화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것도 아까 골드만삭스 그거랑 똑같이 너무 불확실한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장은 참 좀 어쨌든 지난주 후반부터 뭔가 좀 혼란스러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받을 때 악재 같은 것들이 몰려서 나오네요. 네, 맞아요. 아니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정이 좀 빨리 단기간 내에 그냥 끝나면 좋은데 하여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